안녕하세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당신은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돈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속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무의식이 돈을 밀어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내면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책의 중점적인 내용과 저의 생각과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볼까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말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당신이 지금 처한 경제적 현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브 에커는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 수준은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에 심어진 부의 청사진에 따라 결정된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짓기 전 도면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무의식적으로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입니다. 하브 에커는 이 청사진이 부모의 말, 사회의 분위기, 교육 환경, 태도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부모가 늘 돈은 더러워, 돈은 싸우게 해 라고 말해왔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은 나쁜 것이라는 공식을 내면에 새기게 됩니다. 심리학자 존 바르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하루 행동 중 무려 95%가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무의식 속에 돈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다면 뇌는 자동적으로 부를 거부하는 행동을 택하게 됩니다. 실제 뇌과학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RAS, 즉 망상활성계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는 뇌의 필터 역할을 하는 부위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무의식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 RAS는 부를 끌어당기는 기회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필터링 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하브 에커는 말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점검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누군가가 만든 삶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 태도를 나의 것이라 여겨왔는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 대부분은 타인이 심어준 것이며 반복된 경험이 습관이 되어 뿌리 내린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의 전략이 아닌 내면의 프로그래밍을 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하브 에커는 강조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는 왜 지금 이만큼만 벌고 있는가? 또 나는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어릴 적 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이미 내면의 부정적인 청사진을 해체하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하브 에커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하브 에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17가지의 부자 마인드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이 항목들은 부자의 삶을 창조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 태도, 행동, 습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책임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100%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 인간관계, 건강, 감정, 사업적 성과 모두 자신이 만든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외부 환경을 탓합니다. 정치, 부모, 회사, 상사, 경기 침체, 심지어 운까지. 하브 에커는 이 차이를 창조자 대 피해자의 사고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심리학에서도 내적 통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높은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부에 대한 헌신의 수준입니다. 부자는 단순히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기꺼이 노력, 시간, 자원을 투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저 바라는 수준에 머무를 뿐이죠. 세 번째는 기회의 관점입니다. 부자는 기회를 찾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며 도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을 먼저 보죠. 안 될 거야. 내 형편에 무슨. 저 사람은 특별하잖아. 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 이전에 결과를 부정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과 예측 자체가 과거의 실패 경험과 무의식 속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안전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뇌는 익숙함과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실패의 패턴조차 새로운 도전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브 에커는 말합니다. 당신이 불안함을 느낀다는 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을 통해 도전과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실제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부자는 부자라는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 대해 질투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자를 싫어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이 모든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는 의도적이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반응적이다. 즉 부자는 생각과 행동이 목적지, 즉 부를 향해 정렬되어 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감정과 환경에 따라 흐름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부자 마인드셋을 하나씩 몸에 새겨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루틴으로 이어집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말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은 단순한 개념서가 아닙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추상적인 마인드셋이나 철학에 머무는 반면 하브 에커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자 루틴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6가지 돈 분배 시스템입니다. 생활비 계좌 50%, 장기 소비 계좌 10%, 교육 계좌 10%, 재정 자유 계좌 10%, 기부 계좌 5%, 여가 계좌 15%. 자, 이 시스템은 단순한 예산 분배가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 자체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돈을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며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뇌의 회로를 자극하는 신경학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의지력의 과학에서 반복되는 경제적 습관이 뇌의 전전두엽의 자기 통제 회로를 형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돈을 계획적으로 나누는 습관은 실제로 자제력과 통제력을 키우는 생물학적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실천하면 얻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의 해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룰 때 죄책감이나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이걸 써도 될까?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죠. 하지만 계좌를 분리하고 목적별로 돈을 나누기 시작하면 감정이 분산됩니다. 쓰는 돈과 모으는 돈, 기부하는 돈이 명확해져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하브 에커는 부자의 확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가 제시하는 확언은 단지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을 재구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해 보세요. 나는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부를 이끌어들이는 자석이다. 긍정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긍정 확언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의 해마의 반응성을 변화시킵니다. 꾸준한 자기 확언은 실제 뇌의 반응을 바꿔 자신감 있는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죠. 하브에커는 또한 즉각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법칙을 제안하죠. 5초 법칙.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5초 안에 행동으로 옮겨라. 이는 멜 로빈스의 책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으로 망설이면 뇌의 본능적 회피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생각보다 빠르게 해야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막고 행동은 생각을 돌파합니다. 하브에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결정을 빠르게 하고 실행은 더 빠르게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수입의 1%라도 다른 통장 안으로 옮겨보세요.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재정 자유 계좌에 넣어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의 소비에 대한 감정을 적어보세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시스템이 됩니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시스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반복되는 확언은 마침내 믿음이 된다. 믿음이 뿌리 내릴 때 무의식은 그것을 실현시키려 작동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슨 부자야? 이 말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무의식은 그것을 매 순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브에커는 이 내면의 언어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바꾸기 위한 도구로 확언을 제안합니다. 확언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언어적 명령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한다고 바뀔까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은 여기에 명쾌한 답을 줍니다. 그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도전하며 실제 성취 가능성도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효능감은 자신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형성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는 자기 언어 실험을 통해 매일 아침 나는 오늘도 나의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확언을 3주간 반복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기 평가 점수, 정서적 안정감, 도전 행동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브에커는 다음과 같은 확언을 추천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나는 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돈을 존중하고 돈도 나를 따른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부의 흐름에 합당하다. 이 확언들을 단지 말로만 하지 말고 감정을 담아 느끼며 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뇌는 그것을 진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확언을 할 때는 눈을 감고 이미 이루어진 듯한 감정과 함께 반복해 보세요. 또한 언제 확언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무의식이 가장 열려 있는 시간은 바로 잠들기 직전과 기상 직후입니다. 이때 확언을 반복하면 뇌의 RAS 시스템이 관련 정보를 필터링하여 당신이 말하는 내용을 현실로 끌어당기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RAS는 우리의 뇌가 어떤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흰색 SUV를 사고 싶어 라고 말하며 갑자기 거리에 흰색 SUV만 눈에 띄게 되죠. 당신이 확언으로 나는 부자다 라고 반복하면 뇌는 부자와 관련된 기회, 정보,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탐지하게 됩니다. 확언은 뇌를 부자 모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반복은 그것을 기본값으로 만들죠. 구체적인 루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3개의 확언을 감정과 함께 외칩니다. 두 번째, 거울을 보며 미소 지은 채로 확언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 노트에 오늘 실행한 행동들을 칭찬하고 내일의 확언을 적습니다. 네 번째, 확언을 벽에 붙여 눈에 자주 보이게 합니다. 다섯 번째, 확언을 배경음악처럼 녹음해 수시로 들으며 무의식에 침투시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에커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색하게 느끼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무의식이 바뀌어야 할 신호다. 매일 확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감각, 돈을 다룰 수 있다는 자부심, 미래가 설레는 기대감, 이 모든 것이 확언을 통해 무의식에 뿌리내릴 때 외부 세계도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기 전 한 문장만 기억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경제적 주인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선언하세요.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반복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 앤소니 박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가장 위대한 결정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여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부의 설계도를 해체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버에커는 백만장자 시크릿을 통해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다만 그렇게 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결정, 이 단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강력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결정의 순간 뇌에서는 신경망의 재구성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즉 진심 어린 결정은 뇌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트리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요? 아니요. 더 깊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난 더 이상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말, 습관, 선택, 감정, 행동이 모든 것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변화는 그 흐름을 끊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버이커는 말하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든 설계대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언제든지 다시 그릴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나요? 혹시 여전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돈에 재능이 없어. 내 환경이 안 좋아. 라는 무의식의 설계도에 묶여 있진 않나요? 이제는 그 회로를 끊고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행동으로 삶을 다시 설계할 시간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결정의 루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본인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너는 부자의 삶을 선택했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두 번째, 하루에 한 번 부자 마인드 파일 17가지를 다시 읽고 하나를 실천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가난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이전의 나와 작별한다 라고 말하세요.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재정 청사진을 적어보고 그것을 개선하는 루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매일 자기 전 오늘의 가장 부자다운 행동을 칭찬하고 내일의 선택을 선언하세요. 이러한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궤도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정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기지만 이 단어 안에는 방향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면 도착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오디오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셨나요? 나는 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 선언하셨나요? 나는 더 이상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행동심리학자 BJ 포그는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말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정체성을 바꾸고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운명을 바꾼다라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반복하는 말, 당신이 선택하는 행동, 당신이 그리는 상상이 바로 미래의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함께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합니다. 부는 외부 전략이 아니라 내면의 청사진에서 시작된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생각의 방식과 행동의 습관이다. 돈을 다루는 6가지 계좌 시스템으로 실천 루틴을 정립하라. 무의식을 바꾸는 확언으로 뇌를 부자 모드로 재설정하라. 변화는 결정에서 시작되며 그 결정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선언하세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살지 않겠다. 나는 지금 부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부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만장자 시크릿의 핵심 내용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한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결정에서 비롯되고 결정은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결정, 그리고 당신의 실천. 다음 이야기에서도 새로운 결정을 향해 걷는 당신과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컨텐츠와 내용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